내가 고시원 사업이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하는 4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했지만 대개의 사업장은 오픈 시간에 맞춰 문을 열고 마감 시간에 맞춰 영업을 종료한다. 고시원은 사실 24시간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과 퇴근 시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가거나 일이 있을 때만 출근하는 시스템이다. 보통 창업 후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부 청소나 피품, 채우기 등의 정리를 하는 주기가 만들어지므로 그 패턴에 맞추어 출근하면 된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빵집이나 샌드위치 가게 등의 영업 방식을 잘 살펴보자. 그 사장님들의 근무 시간은 논리적으로 정해져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과 교대를 하더라도 하루 정해진 시간을 채워야 수익을 높일 수 있다. 고시원에 비해 너무 장시간 근무하는 셈이다. 개인 상황이 어떻게 되든 이른 아침에도 영업이 시작되어야 하고 늦은 밤까지도 마찬가지다. 게다가 프랜차이즈일 경우 대기업이 윤리적인 문제 등으로 뉴스에 오르내린다면 그 피해를 점주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 리스크도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대리점주의 매출을 책임지거나 대기업의 잘못된 가격 정책으로 인한 손해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다. 둘째, 오토 운영이 가능하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사업 중 하나로 무인 사업을 꼽을 수 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셀프 빨래방이 대표적인 무인 사업으로 홍보되고 있지만 뉴스를 보면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의 경우 돈통을 뜯고 현금을 훔쳐가거나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업주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도 빈번한 게 사실이고, 셀프 빨래방 역시 이용자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와 어지럽히고 가거나 밤새 잠을 자고 나가는 등의 문제로 골머리를 썩이고 있다는 영업주들의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다. 반면 고시원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보통 한 달씩 입실 계약을 진행한 후 거주를 한다면 그 방은 사소한 민원 처리나 생활의 불편사항 정도만 해소해주면 된다. 오토, 좀 더 정확히는 반오토 운영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반오토 운영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이치다. 생각해보라. 주인이 한 번도 나가지 않는 사업장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주기적으로 나가서 관리할 필요는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타 업종에 비해 오토 시스템으로 운영할 항목이 훨씬 많다는 점은 분명 차별화되는 지점이다. 셋째, 인건비 걱정이 없다. 2024년 최저임금 제도를 확인해보면 시급 9,860원으로 이를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이다. 시급이 2023년 대비 2.5% 인상됐다. 이게 놀랍지도 않다. 5년 전인 2020년부터만 확인해도 매년 시급이 인상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편의점을 운영하는 친구가 있는데 최저 시급이 오를 때마다 한숨을 쉬곤 한다. 어느 날 야간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점주인 자신보다 시급에 따른 돈을 더 벌어간다고 쓴웃음을 지으며 말한 게 기억난다. 나는 현재 고시원 5년 차를 경험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총무를 고용한 적이 없다. 총무 아르바이트생이 없어도 얼마든지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인상되는 최저 시급에도 나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며 나와는 무관한 일, 무관한 사업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다. 넷째, 공급이 부족하다. 장사를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사업의 안정성이다. 같은 업종이어도 누가 장사를 하는지에 따라, 즉 장사 능력치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텐데, 애초에 내가 하는 사업의 능력치가 다르다면 그 사업의 안정성은 보장받지 않겠는가? 한 골목에도 편의점들이 서로 마주보고 들어서 있고 바로 옆 건물 1층과 내 카페가 불과 몇 미터 간격을 두고 영업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스터디 카페 같은 경우 한 분양 상가에 독서실을 포함하여 5곳이 있는 곳을 본 적도 있다. 스터디 카페나 독서실은 시설 장사를 하는 업종인데 같은 건물에 새로운 곳이 생겨나면 수요는 당연히 새 곳으로 이동하게 되며 결국 같은 업종의 운영자들은 매출을 나누어 먹기 하듯 힘든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불보듯 뻔한 구조가 된다. 그러나 고시원은 다르다. 건축법 용도상 제3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 지역의 신축이 가능하며 예전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고시원 명칭으로 건축물 대장상에 표기되었으나 현재는 다중생활시설로 표기된다. 같은 건물에 주택이 있는 경우 신설에 제약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폭도 규격은 마주보는 양문형의 경우는 1.5 내지 1.8m 사이 벽을 보고 있는 문의 경우는 1.2m로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두고 있으나 시설 규약이 정해져 있다. 또 150평 이상의 경우 150평 미만으로 사업자를 분리해서 신설해야만 소방필증 재교부 및 용도 변경이 가능하며, 너무 적은 평수라면 현재의 건축법과 소방법에 맞추어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50평 이상도 층수가 다르다면 고시원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이때는 소방을 따로 받아야 하고 사업자 명의자도 달라야 하는 등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해당 구청 건축과에 문의해서 적법한 것인지를 확인한 뒤에 시행해야 한다. 자칫 시설업자들이 팁이라고 주는 정보나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고 섣부르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이때 드는 비용은 평당 350만원 내지 380만원 정도로, 여기에 공사비 및 폐기물 비용, 권리금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시설을 지어 이윤을 남기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타업종만큼 공급이 원활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것이 고시원 사업이 블루오션인 네 번째 이유다. 고시원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고정관념을 활용하자. 주변에 나 고시원 사업하려고 고민 중이야 하고 이야기하면 가족, 친구, 지인 대부분이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고시원, 더럽고 구질구질한 일 아니야? 평생 회사만 다닌 애가 뭘 어쩌려고? 만약 여성이라면 여자 혼자 그 일을? 안 돼. 아예 접근하지 마. 거기 거칠고 험한 사람들이 사는 곳 아니야? 안 하는 게 돈 버는 거다. 등등 거의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올 것이다.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어째서 단 한 명도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걸까? 아마 고시원이라는 키워드가 주는 고정관념이 우리의 머릿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일 거다. 고시원 하면 드라마 타인은 지옥이다가 먼저 떠오르는 게 보통 사람들이 고시원에 대해 갖는 고정관념이다. 그렇다면 시작이 아름다워 보이는 창원만을 이야기해야 긍정적인 답변이 돌아올까? 사람마다 사업을 하는 목적에는 서로 다른 점이 있고, 또 사업에서 추구하는 가치도 각자 다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 사업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업이라면 경쟁이 심한 업종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고시원은 적어도 그 사업 좋겠다라고 선뜻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다. 진입을 꿈꾸는 사람도, 그 사업이 근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는 사업이다. 이 말은 역으로 경쟁 수요가 준다는 말이고, 키워드가 주는 고정관념 때문에 진입 장벽이 높기에 무한 경쟁 시장에서 한 발 앞서 나갈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말이다.